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성표의 항공우주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딘 헤스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딘 헤스 소령님은 1950년 7월 4일 일본에서 차출돼서 한국공군 초대 고문관으로 오시게 됐죠. 대구 비행장에 내려서 바우트 1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한국공군 제6146 부대장으로서 그 부대를 이끌고 한국 조종사들을 비행 훈련시키면서 또 직접 육군들의 지상전투를 지원하는 항공 전투 임무를 250여 회나 출격했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스 대령님이 대구기지와 사천, 진해, 여의도, 평양의 미림, 그리고 다시 여의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했던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주도 모술포기지에서 한국공군 조종사 양성 비행훈련도 병행하셨죠. 지난 시간에 오퍼레이션 키디카 한국보육원 사연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바우트1의 여의도 비행장 이후의 작전, 그리고 헤스 대령님이 본국으로 귀국하고 그 후에 고아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그 관련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1년 3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여의도 비행장에 주둔하면서 작전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가 전부 모래 백사장입니다. 그 모래 백사장 위에 저 PF판을 깔고 그것으로 활주로를 만든 다음에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PF판은 전체를 이어서 활주로를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굴곡도 있고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활주로에서는 항공기 이착륙하는 데만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착륙하고 있는 F-51 무스탕 전투기들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무스탕 전투기에 장착하는 기관총이거든요. 공중에서 적군들을 만나게 되면 기관총 사격으로 적군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항공기 기관총은 저렇게 총알이 300발, 500발, 1000발 넘게까지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 보이지만 공중에서 저것들을 발사할 때는 순식간에 다 소진될 정도로 발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만난 적군들은 완전히 초죽음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간간히 조종사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여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임무 수행으로 바짝 긴장된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간간히 릴렉스한 그러한 타임도 필요하거든요. 사진에 보면은 장덕창 대령입니다. 그 당시 기지사령관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바이올린 연주도 할 줄 알고 밖에서 또 비행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그 비행사로서의 그 로man틱한 그러한 삶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틈이 나면 바이올린 연주, 또 부대원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부대원들이 많았다고 헤스 대령님은 자서전에서 썼어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어느 날 헤스 대령님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부대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 소령님은 부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대원들이 전부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사양을 했다고 자서전에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사진은 미림 비행장에서 철수해서 대전에 왔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거기에 가운데 있는 여성은 이명흥 여사인데 이화여대 재학 중에 헤스 소령님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명흥 여사가 부대에 공식적으로 출근하는 직원이다 보니 부대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여성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공기 F-51 무스탕 항공기인데 그 당시에 최고로 활약을 많이 했던 전투기죠. 그 당시에는 F-80과 F-84, F-86 같은 제트 전투기들이 막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공산군 측에서는 미그 15가 출현을 했죠. 그래서 상공에서는 제트기들의 공중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5공군과 공산군 전투기들, 제트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지상군들을 지원하는 임무는 주로 F-51 무스탕과 폭격기 B-17, 29 이 같은 폭격기가 주로 지상군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사진의 변면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스 소령님이 당시에 주로 즐겨 탔던 항공기는 18번기입니다. F-51 무스탕 18번기. 거기에 정비사들이 신념의 조인이라고 페인팅을 해서 새겼습니다. 그 신념의 조인은 영어로 By faith I fly거든요.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은 번역으로 해낸 것이 신념의 조인입니다. 신념의 조인은 지금도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어떤 그 신념 같은 그러한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바우트 1 부대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갔다. 그리고 그분의 아기를 신념의 조인으로 명명을 해서 타고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1년 5월 23일에 대구에 있는 5공군 사령부로 호출을 받고 갔더니 팀벌레이크 사령관님이 자네 와서 한국군 조종사들 비행훈련이 퍼펙트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야. 그동안에 자네 고생 많이 했네. 이제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본국 기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공황에 빠졌었고 상당히 황당함을 느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귀국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23일부터 5월 30일 출국하는 날까지 그동안에 전전했던 기지들을 방문해서 그곳 부대원들과 작별을 고하고 한국 근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진해 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공사 제1기 사관들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종사, 비행훈련하는 그 조종사들을 사열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송별연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관저로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헤스 소령을 만날 때는 항상 프란체스카 여사와 자신의 그 중간에 헤스 소령을 세우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은 정말 매번 특이한 장면이 헤스 소령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이나 존 무초, 주한 미 대사와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스 소령만큼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정열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송병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고를 치하하시고 송사를 듣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선단 작별 공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이 비행을 하고 오면 정비사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걸 지나가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봤는데 볼수록 아주 어트랙티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보게 그거 그림 놔주려고 그리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정비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뻥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부대원들이 자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 전부 다 그것을 예스하고 다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엠블럼에 대해서는 그 줄 거지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고 속으로 뜨끔했답니다. 근데 송별연장에서 이 증정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이것을 평생 잘 고이 간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C-47로 제주에 착륙을 해서 고아원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아들이 도열을 해서 마중하고 있고 가운데가 메리 헤스 부인이고 그 옆에가 황원순 고아 원장이시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황원순 여사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인재이고 유아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라 고아 원장으로서는 최적임자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황원순 여사의 종교가 불교라서 기독교계에서는 조금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헤스 소령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는 데는 종교가 그리 절대적이지 않다. 비록 종교는 다를지라도 저분이 전공을 했고 또 실제로 애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에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한국보육원 원장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한국보육원 간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입니다. 경천 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의미죠. 근데 제가 헬스 대령님 댁을 방문했을 때 거실에 저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 대령님으로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메모리가 아주 남달랐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뵀던 사진입니다. 경무대로. 그래서 경무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나 다름없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이에 헬스 소령님을 그 석에 이렇게 배를 하셨습니다. 헬스 소령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위도 거실에 게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새싹회에서 드리는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헬스 대령님의 작품이죠. 맨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배틀힘 자서전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된 자서전을 배경으로 영화가 제작이 됐죠. 가운데 영화 포스터입니다. 락 허드슨이 주연을 한 배틀힘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고 한국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헬스 대령님은 오하이오의 마리에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에타는 헬스 대령님이 마리에타가 배출한 영웅으로 대대적인 환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마리에타 다운타운에서 카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이죠. 이쪽 오른쪽 사진에 보면 마리에타 오하이오 Welcome you to the world premiere of Bethlehem 그렇게 큰 현수막을 들고 헬스 대령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영에 동참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농부 제임스 르블론드 농부는 젖소 22마리를 한국 고아들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헬스 대령님의 MBC 방송 This is Your Life 커널 딘 헬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게 1956년도거든요. 한국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도네이션 해 주십시오. 절박합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것을 전부 미공군과 협조해서 한국으로 실어나려고 텍사스 농부가 기증한 저 22마리의 젖소도 제주도 한국보육원으로 항공운송을 해서 그곳에 등록을 하고 우유를 고아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1960년에 헬스 대령님 내외부는 한국 전쟁 고아 한 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살 된 고아를 입양을 해서 키웠죠. 그런데 그 따님이 사실은 알코올릭으로 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 대령님을 뵈러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얘가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서 한 달에 180불 포켓머니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연배가 얼만데 그리고 헬스 대령님은 92세신데 그만하셔도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된 게 키워준 보람도 없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헬스 대령님 말씀이 그건 그렇지 않다. 그 애는 태어날 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났고 전쟁을 겪었고 그 어릴 때 미국으로 와서 미국 애들 속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이 많았겠는가.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해 줘야지. 그 애가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 살기까지는 힘겨운 것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분은 정말 성자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널 딘 헬스 스토리에 대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국전 발발 75주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왔던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우방국들 도움의 맨 앞자리에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어 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공을 아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